그러면 이제 그게 그 부동산이 이제 10억짜리가 한 3배가 올라가서 30억이 되는데요. 다 30억이에요. 상속재산 30억이에요. 근데 왕추진 아까 사전 정리재산에서 10년 이내는 또 상속세 조사할 때 사전 정리재산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동산을 자식이 정리하고 그러니까 한 7, 8년 있다가 이제 부동산이 한 3배가 뛰었고 10년 이내는 또 사전 정리재산을 합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왕추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들, 딸에 관한 그 상속 사전 정리재산 세금까지 대신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상속세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10억, 한 2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제 최절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억 정도 되니까 여기서도 벌써 몇 억의 혜택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세금이 주징되면 죽어서도 주징된다. 이런 정말 그러니까 사가지고 정리하고 난 뒤에 10년 전에 죽으면 그렇죠. 합산하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그럼 이제 오래 사시고 10년 넘게 사시면 뭐 효도해서 오래오래 살게 하시면 또 좋죠. 그게 보통은 이제 절세 방법으로 10년 단위로 이제 자식에게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합산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뭐 세율 구조 부담보 이렇게 정리해도 정리했기 때문에 죽어서 이제 상속세로 해가지고 저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못 주겠다. 근데 지금 부동산 쪽도 하시지만 또 보험도 또 나름대로 또 같이 어느 정도 다 공부하시죠? 예. 근데 이제 이 보험도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이 경희대 교수인데요. 그분은 부동산만 한 100억 정도 아버지가 남겨주고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은 세금을 일단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100억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일단 최고세율이 50%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50억을 세금 내려고 하면 부동산으로 내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서는 그거를 70% 정도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30% 손해잖아요. 그럼 부동산 물납은 일단 생각할 수가 없고 근데 현금을 내려고 하니까 부동산만 100억 받았으니까 현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걸 또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대출 받는 순간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 금액은 자기가 상속받은 100억보다도 더 높아요, 낮아요? 맞죠? 70%. 국세청 기준시가 100억이면 은행에서 평가한 금액은 더 높죠. 높으니까 세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채이자 그것도 5부 그래서 내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세 재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험을 넣어서 돌아가신 뒤에 보험금을 찾아서 그걸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 재원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이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자기는 뭐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해보니까 100억 중에 자기는 한 30%나 남았다. 70%다 세금 내다가 볼일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좋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면 두 번째 판에 추정 상속 재산. 이거는 뭐냐면 이제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 피상속인이 인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자금 출시 조사를 해요. 근데 소명을 자식들이 해야 되잖아요. 쓰기는 부모님이 쓰셨는데 자식이 그걸 다 알면은 세무조사 받을 때 소명을 하지만 모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정말 다 인간에 대한 참 회의를 많이 느끼는 게 특히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 이 가족들 간의 어떤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정말 이 피 튀기는 재산 이 다툼이 정말 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재산이 많은 만큼 이 정말 이 가족 전쟁이 일어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참 인간으로서 너무 해이가 일어날 정도로 정말 심해요. 또는 이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내연 관계인 사람, 일곱 형제들, 별의별 사람 다 찾아오는데, 정말 조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머리 터져 죽을 정도로. 그 당사자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목격해요. 이제 사무소에 신고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한 9명 그 자식들이 있는데, 여기도 부표를 나눠주고, 여기서 또 계속 세무사들도 따로 해가지고 사무소에 신고하고, 내용도 엉망진창되고, 결국 보면 자기들만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런 클라이언트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 미리 준비를 해야 이 가족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이 행복하다는 건 그냥 평범하게 가도 정말 되게 행복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 가족들이 완전히 이 남처럼 원수처럼 남단에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재산에서는 미리 사실은 딱 교통 정리해주고 또 생활 관련해서도 이렇게 미리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좀 단편적인 좀 팁인데요. 돌아가시게 된다 하면 월세 1,000만원짜리를 임대한 이 건물을 상속 재산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것을 전세 10억짜리로 주는 이런 간단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전세 10억짜리로 받게 되면 이거는 부채가 되니까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 좀 더 깊게 하면 좀 길어지겠지만, 그러니까 고액자산가들 중에 좀 나이가 많고 하면 이때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전세 10억 부채를 주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 방법도 필요합니다. 월세 1,000만원에서 보증금이 만약에 일단 보증금은 제외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부채로 정리됩니다. 이거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부터 50%, 누진공제도 이제 있다는 건 참고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30을 넘으면 세율이 50%니 그냥 반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는 방법이 참고적으로 분납도 가능하다.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2달 이내에 나눠서 내는 방법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좋은 건 이제 연부 연납인 경우는 이제 세무서장이 허가를 받고 담보를 제공해서 3년, 5년 3년에서 5년 이내에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납. 근데 이제 물납은 아까 이것도 굉장히 또 절차가 까다롭고 쉽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재산 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시세의 70%가 아니라 한 100% 정도 되는 것도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경우는 또 물납도 좀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세 조사 50억 이상인 경우, 일반 서울 아닌 지방은 30억 이상의 경우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 대략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일반 그러니까 상속세에서 50억 이하인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1, 2개월 동안 조사한다는 거. 근데 금액이 이제 50억 이하인 중에도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 그냥 조사 정식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수리로 판단하게 되면 이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될 뻔 했는데 감사공무원 이게 조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조사 선정을 했어요. 재산은 10억이었는데 나중에 이 금융자료를 해보니까 본래 이제 보통 우리가 2년 이내에 대해서만 이제 자금출자 조사로 하는데 원래 법은 10년 조사로 되어 있지만 보통 1선에서는 세무서마다 좀 틀려요. 3년치 금융자료 조사하거나 또는 4년치 하거나 그거는 또 세무서 재량껏 하는데 거기는 또 5년을 금융자료 조사를 했는데 5년째 되던 때에 금융자료가 많아서 본래 상수의 재산은 10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또 세금이 왕창 수익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세무행정에 대한 이런 좀 디테일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만약에 그냥 서면조사, 그냥 수령을 보고 판단했다면 신고한 내용대로만 세금이 이제 끝날 문제인데 조사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좀 다른 내용이 확인돼서 주인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금융조회도 하고 요즘은 금융자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현금 인출한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현금 인출한 경우에는 이제 FIU 예선 이제 국세청 검찰청에 다 통보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제 동기로 이제 본청 첨단 탈세 방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맨날 그 자료만 보고 있어요. 그 자료 계속 분석해가지고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도 괴롭네. 지금 5만 원까지 지금 뭐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속은 돈보다는 땅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독세청 기준시가 외채프렌트가 70%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세하려면 여러분들 많은 클라이언트도 있지만 유리하다. 세금으로 유리하니까 부동산 거래해라. 라고 이제 상담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자금출리조사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에 대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비상속인의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올 때 객관적이고 어떤 명백한 이런 그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남은 자식들이 전부 다 연대납세 의무가 지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과정에서 자식이 한 5명 있다면 서로 싸움이 돼요. 근데 자식이 5명은 그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면서 서로 감정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ABCD 딱 5명 있으면 얼마 딱 세무서에 진행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통으로 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내가 먼저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원수가 되는 이런 지금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배우자 공제에서 전 페이지는 30억, 그 다음에는 10억, 그리고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배우자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상속 때? 그냥 이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억 정도는 된다는 것을 했고 배우자 공제는 더 최고 30억까지. 배우자의 기본 공제는 5억이고요. 맥스가 30억까지. 맥스 30억이요. 이거는 이제 설명상 아주 예리하게 설명해 주신데 지금 어려운 남자가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